세플로. 자, 계속해서 볼게요. 이제 136쪽 되겠습니다. 네. 2차 방정식이고요. 오늘은 판별식이네. 자, 판별식은 무엇을 판별하는 거야? 금이 뭐 어떻다고? 실근인지 허근인지 중근인지. 그렇지. 정확히 말하면 실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거죠. 실근이 서로 다른, 맞아.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인지, 한 개, 중근인지, 없는지, 허근을 갖는지, 이걸 판단하는 거죠. 원래 판별식은 개수가 실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지만, 개수가 실수일 때만 쓸 수 있어. 네. 자, 1번 보시면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도록 뭔가 판별식보다 크도록 방정식 만들어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아직 2차 방정식을 배우고 있잖으니까 뭐야? 판별식 만들면 1차 방정식만 나오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생긴 비제곱이 있는데요. 제곱이 돼도 2차에 사라지게끔 문제를 만들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판별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두 그릇 맞아요? 판별식보다 어때? 작아요. 중간 같아요? 판별식이? 네요. 판별식 문제 틀리면 살면 안 되지, 그치? 살면 안 되지, 그냥. 그치? 대가리부터 받고. 대가리 바꾸든지 그냥 저기 동물원 가서 그냥 동물이랑 같이 지나든지, 그치? 원숭이랑 같이. 그렇게 대답 못해야지. 내가 제일 똑똑해 이러면서. 그래도 원숭이 중에 제일 똑똑하지 않을까? 원숭이 똑똑해 근데. 그래서 1번 유형은 쉽고요. 가서 원숭이한테 이기면 어떡해. 원숭이한테 진다고? 저 어이가 없네. 질 수도 있지. 우리 원숭이. 이제 장담하지 마. 개념식 2번. 똑같아. 문제고. 이거 어디야? 아, 저거라서. 어차피 뭐 식이 좀 길 뿐이지 판별식 그대로 세우면 되는 거 아닌가? 전혀 문제 없네요. 맞니? 네. 너 맞다 이거? 플러스. 됐어. 활용. 자, 2차 방식 활용. 벌써 여기야? 자, 1번 또 익성이 나오죠? 요 2차 방정식이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간다. 중근이면 판별식이 0이다.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판별식이 0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 판별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네. 그치? 네. 그러면 이가 있으니까 뭐 한다? 그거 4분의 D. 4분의 D가 뭐야? 짝수 공식의 판별식 이렇게 썼죠? 네. 여기 1차 계수가 짝수면은 짝수 공식의 판별식 씁니다. B 프라임. 이럴 땐 나머지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A는 1이고요. C는 K제곱 플러스 A제곱 빼기 B 플러스 1 되겠다. 얘가 뭐 돼야 된다? 0. 자, 얘가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K에 대한 항등식을 K에 대해 정하자. 정리하면 어때? 어차피 K제곱 날라가죠? 네.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고요. A제곱 날라가네. 그럼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면 내림 탓이 돼 있다, 그치? 이게 뭐 돼야 되고요? 0 돼야 되고 여기도 뭐 돼야 되니? 0 되겠다. 따라서 A는 0이고 B는 1이다. 아무것도 아니네, 그치? 자, 두 번째 잘 보세요. 1번은 잘 하는데 2번 보세요. X에 관한 2차식이 얘가 뭐가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된대. 즉 인수분해하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대 이렇게. 그러면 얘는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제를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 2차식을 는영을 붙여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든다면 완전 제곱식을 인수분해 되면 무슨 근을 갖는가? 중근을 갖게 되는 거지. 그지? 중근을 가지니까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되고요?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방정식이 아니더라도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 되려면 결국 판별식이 0을 만족하면 되겠구나. 그쵸? 기억하셔야겠지? 2차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기 위해서는 이놈의 판별식이 0이 됩니다. 왜? 방정식으로 본다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4분의 D 쓰면 되겠죠? 네. B 프라임의 제곱 K-1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6K 빼기 3. 이건 부등식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2차식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2차 방식 배웠으니까.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4K 플러스 1 플러스 빼기 3 마이너스 1 곱할까? K는 1 또는 3 이렇게 나오겠네. 문제 없죠?
넘어갑니다 바로. 자, 판별식은 크게 어려운 거 없이 넘어갈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우리 교재 145쪽 두 번째 2차 방식인데요. 뭡니까? 어치, 근과 개수의 관계입니다. 145? 중간에 개념 부분이 길어서 이 교재가 개념이 지나치게 많아. 그지? 자세하게 공부할 친구들한테는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는 조금 많이 과하지 느낌이. 자, 바로 개념 1번 보겠습니다. 근거 계산계 먼저 설명해볼까? 근거 계산계 뭡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다? 마이너스 A분의 B다.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다. 즉 두 근의 합과 곱을 근을 구하지 않고 개수들만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게 근거 계산계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얘를 언제 써먹을지 판단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우리 언제 써먹자고 그랬죠?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무턱대고 쓰지 말고 두 근을 알파 베타를 놓고 근거 계산계 쓰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놈의 두 근 알파 베타를 할 때 다음 식을 가지고 가했어. 그다음부터 뭐야? 곱과 합과 곱이 있으면 얘를 가지고 곱셈 공식에 배분 공식을 딱 결합시킬 수 있겠죠. 그럼 문제들이 등장하네. 곱셈 공식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험을 해볼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4.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이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그러면 4의 제곱 16.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1이겠죠. 21. 자, 세제곱은요?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 지금 이렇게 씁니다. 4의 세제곱 64 빼기 3 알파 베타 마상 곱해주면 플러스 9 4 플러스 36이 되겠네. 얼마다? 그 다음에 분수꼴로 하면 뭐였냐? 통분했죠. 알파 베타 분해 베타 베타 곱하니까 베타 세제곱 알파 알파 곱하니까 알파 세제곱 될 거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이고 위에다가 얼마였어? 100 나왔죠? 마이너스 3분의 100. 자, 마지막으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였죠. 16 마삼 집어넣으면 플러스 12에서 얼마? 28. 다 했던 거니까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발전 문제 볼까? 두 개 중에 밑에 볼게. 둘 똑같으니까.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값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 근 알파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는 건 맞겠지. 얼마? 4. 얼마? 1. 근데 여기 또 뭐가 있냐? 2차식 있지. 뭐도 할 수 있어야 돼. 알파 베타가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겠죠. 베타도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는 거고. 아, 그러면 분모의 차수가 높아서 문제가 있는데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 알파 제곱을 얼마야? 알파 빼기 1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분모는 4알파 빼기 1 집어넣으면 4알파 빼기 3알파 알파 빼기 1 더하기 1이고 근데 알파 돼버리네. 됐죠? 네. 알파분의 베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마찬가지 뭐야? 베타분의 알파가 되는 애. 그러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쉽게 구해지겠다. 그래서 알파 베타에 대한 2차식이 등장하면 알파 베타가 근이니까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해서 만들어진 2차식을 가지고 차수를 정리를 해주셔야겠죠. 낮춰주셔야겠죠. 그 부분만 문제에 보시면 나머지는 수월할 것 같아요.
쌤 약간 알파 마냥 알바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 뭐가 아니야? 아 그게 약간 알파 뷰따 해가지고 짜증나. 혼자 웃겼어요. 심하구나. 자, 그 다음 페이지 개념 2번. 근과 계수 관계 중한 이전 계수 결정. 1번 보습니다. 2차 방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2와 3이라면. 그럼 자, 두근이 아까 우리 근을 대입하다 그랬죠. 네. 그럼 마이너스 2도 대입하면 0이 돼야 되고 3도 대입하면 0이 돼야 되니까 거기서 A, B의 식이 몇 개 만들어져? 2개 만들어지지. 그럼 연립방식 풀어서 AB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뭐 편하다? 근거의 상계 이용하기 더 편하다는 얘기야. 네. 자, 두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1분의 A니까 마이너스 A죠. 네. 실제로 이제 대봐 1이죠.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가 훨씬 더 빠르단 말이야. 자, 두근의 곱은요 A분의 C니까 B죠. 네. 실제 곱하면 얼마 되니? 마이너스 6이네. 이렇게 해서 AB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 보자. 요 처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며.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A. 알파 곱하기 베타는 B.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어진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야. 그치? 근의 모양이 어떻게 주어졌든 간에 얘와 얘를 더한 게 마이너스 A분의 B. 얘와 얘를 곱한 게 A분의 C가 되는 거잖아. 네. 그럼 둘이 더하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얼마 돼? 3.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그러니까 A는 1.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죠. 네. 두근의 곱은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이 두근의 곱이고 A분의 C에서 3이야. 자, 전개해 볼 수 있겠네요.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3이고 방금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였어요? 1이었잖아. 그러면 알파 베타는 1이 나오네. 그래서 다 찾아낼 수 있다. 있는 그대로 합과 곱을 써놓고 그 결과를 가지고 비교하시는데 다소 복잡한 형태로 근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절대 당할 필요 없어. 있는 그대로 두 개 더한 거, 두 개 곱한 거를 저기서 읽어내시면 돼. 그래 놓고 여기 수구한 거와 이 수구한 거를 나란히 보면서 찾으시면 웬만하면 다 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거? 별거 없는 듀. 넘어가. 확인 유제 한 번 더 볼까? 확인 유제 혹시나 싶은 못 봤으면 확인 유제 두 번째 볼게. 네.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는 0의 두근의 알파 베타라며. 이건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알파 곱하기 베타는 a.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의 두근이 너가 너라며. 그럼 두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거하고 알파 베타를 합친 거지. 얘가 두근이니까 얘들 합친 거지. 그건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얼마다? b. 두 개 곱한 거지.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를 곱하면은 a분의 c에서 얼마야? 4. 있는 그대로 다 써놓고 이제 그 다음 고민하는 거. 네. 자, 뭐 해볼까? 여기가 얼마라고요? 2네. 여기가 얼마야? a네. 그러면 2 더하기 a는 b네. 자, 그 다음 여기는 얼마야? 2라고 나왔죠? 네. 여기는 얼마야? a죠? 그럼 2a는 4. A는 a는 2. B는 4. 집어넣으면 b는 4. 아무것도 아니게 나오잖아. 그쵸? 써놓고 고민하시는 거야. 써놓고. 자, 밑에 발전 문제까지도 힘든 거 없습니다. 그럼 끝내버리자. 그지? 끝낼 수 있겠다고. 얘들아, 6시 한 5분 정도 돼서 맞춰도 상관없죠? 10분. 말씀 안 하셨으면 그냥 그래요? 말했는데 못 줄 거야. 무조건 되겠어. 도망갈 거예요. 너무 할까? 아니, 저번에 안에 쓰는 거 봐요.
오늘 못 도망간다. 그래가지고 왜 문이 안 열려? 문이 안 열려. 옛날에 무슨 CCTV 찍힌 거 광고가 이제 버스 당겨야 되는데 들어가지고. 어? 이게 뭐지? 멍청한 거. 당겨야 되는데. 땡겨야 되는데 계속 급하니까 미는데 끝까지 못 나와서 끝까지 못 나와서 잡혔잖아. 아, 진짜. 걔는 이제 원숭이 달아서 그러면 원숭이보다 못할 거야. 깡만 있어 깡만. 깜만. 자, 그다음에 개념팀 3번은 우리가 아까 방금은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두지, 그렇지? 별다른 얘기 없으면 당연히 기본이 알파, 베타야. 근데 만약에 두 근 사이 어떤 관계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괜히 알파, 베타 미시 두 개 둘 필요 없잖아. 한 개로 표현할 수 있으면 한 개로 표현하는 거겠죠. 그 표현법을 잘 보시면 되겠지. 1번 보시면 두 근의 비가 2대 3이면 굳이 이걸 알파, 베타 두지 말고 하나를 몰아두고 2알파 또 다른 걸 몰아두면 돼. 3알파로 넣고 풀면 되는 거야. 2대 3이니까. 네. 한 근을 2알파, 한 근을 3알파로 넣으면 되겠지. 그런 다음에 뭐 쓴다? 근과 계수관계. 자, 두 근의 합은요. 얘랑 얘로 더합니다. 5알파가 되겠죠.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0. 따라서 알파는 2. 자, 두 근의 곱은요. 둘을 곱합니다. 6알파 제곱이죠. 네. 그게 얼마다? a분의 c니까 k 마이너스 2야. 근데 알파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1을 4, 6, 24가 되니까 따라서 k는 16. 두 번째 문제는 자 이번에는 두 근의 차가 4다. 그럼 하나가 알파면 하나는 뭐야? 알파 플러스 4. 상관없어요. 작은 걸 알파로 두면 큰 걸 알파 플러스 4로 두면 되고요. 큰 걸 알파로 두면 작은 거는 알파 빼기 4로 두면 되겠죠. 상관없어요? 근데 플러스보다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낫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야. 자, 그럼 어떡하나? 두 분의 합도 구해봐야지. 합은 얼마야? 얘랑 얘로 더하면 2알파 플러스 4가 되겠죠.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되겠다. 자, 두 분의 곱은요. 알파와 알파 플러스 4를 곱합니다. 그게 얼마다? a분의 c 마이너스 3이네. 그러면 알파 제곱 4알파 넣으면 더하기 3은 0.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다. 됐지? 그러면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K가 나오겠네?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는 K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K는 0. 알파가 마 3이면 마 6 마이너스 2. 4. K는 K는 4. 이렇게 해서 K가 두 개 나오는데 별다른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말은 둘 다 가능하다. 됐죠? 그래서 근의 모양만 잘 보시면 된다. 두 근의 B가 주어지면 2알파, 3알파 두면 되고요. 두 근의 차가 주어지면 하나는 알파, 하나는 알파 플러스 4로 두시면 되겠다. 그 알파이 웃기잖아. 얘들아 290번 봐. 두 근이 연속된 짝수면 어떻게 둘래요? 2. 알파 2알파. 알파 플러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연속된 짝수라고 하면 당연히 짝수끼리는 얼마 차이 나는 거야? 2 차이 나니까 그럼 현주 말대로 하나를 알파로 두면 다른 건 얼마야? 알파 플러스 1로 두면 되겠죠. 네. 그러면 자, 두 분의 합은 얼마 돼? 2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지. 2 플러스 2. 그게 얼마야? k 플러스 3이 되는 거고요. 두 분의 곱은요?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2고 곱이 얼마다? 3k 마이너스 1이지. 둘이 연립해서 풀어야겠죠. 네. 미지수 두 개고 식 두 개 연립하는 게 가능하네. 자, 곱할까? 정리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는 3k 마이너스 1인데 미지수 하나 없애다. 1차를 2차를 대입한다 배웠잖아. 네. 1차 대입할까? 누구로 쓸래? k로 쓰는 게 낫겠죠. k는 2알파 마이너스 1이지. 네.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3 k 대신에 2알파 마이너스 1 알파 제곱 6알파 마이너스 6알파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 넣으면 플러스 3 따라서 알파는 1 또는 3이 되겠다. 응? 네? 뭐 이상하냐? 알파. 짝수를 아는데. 짝수가 나오네.
K 플러스 3. K값을 구하라는데. 3K 아이고 미쳤다. 마이너스를 안 했네. 3K 마이너스 1인데. 그쵸? 안 했네. 내가 야. 생각한 게 아니야. 나도 틀렸어. 나도 근데 뭘 맞? K 자리를 얘로 바꾸면 3K 빼기 1이지 빼기를 안 썼어. 미안. 네. 알파 제곱 2알파 6알파 넣으면 마이너스 4알파 마 3, 마 4 그러면 플러스 4 알파는 얼마다? 마이너스 2. 2 아 2구나. 알파는 2 그러면 또 다른 건 얼마 된다? 4 그래서 9는 2와 4가 되겠죠. 그럼 K 나오겠죠? 그럼 K는 4 이 문제가 아니었는데 잠깐만 한 번 더 밑에 거 이번에 연속된 홀수지. 자, 홀수끼리도 얼마 차이? 2 차이니까 이번에도 알파와 2알파 알파 플러스 1 쓰면 되겠죠? 그럼 또 두 번에 하면 얼마나 되고요? 2알파 더하기 2가 되고요. 그게 얼마다? 4K. 두 번에 보면요. 알파 플러스는 5K 마이너스 2. 됐니? 알파 플러스 1이 2K. 됐네. 요 K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야. 집어넣을게.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는 5 곱하기 2분의 알파 플러스 1 빼기 2가 되겠다. 양변 2 곱할게. 2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는 2 곱하면 5알파 플러스 5 2 곱했죠? 빼기 4 2알파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1 걸어오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1, 2, 1, 1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알파는 얼마야? 1 또는 마이너스 1 되겠죠. 1면 하나 3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지금 이거예요. 쌤 이걸 이렇게 두 개랑 풀어본 이유는 뭐냐면 원래는 홀수 짝수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뭐 있어? 짝수는 2했으니까 2K로 표현하는 게 2알파. 홀수는 2알파 마이너스를 많이 쓴 거지. 그럼 그 다음 짝수는 뭐야? 2알파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이거는 2알파 플러스 이렇게 두 개를 쓰는 게 정확한 거야. 여기 안에는 얘가 2차이라는 것만 들어있지 얘가 홀수라는 짝수라는 얘기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파가 홀수가 될 수도 있고 짝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것도 틀린 건 아니야. 선생 나왔을 때 어떻게 넣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렇게 둘 거라면 구한 알파가 두 개 나왔을 때 둘 중에 뭐인 것만 홀수인 것만 챙겨야 된다고. 아무 생각 없이 알파가 1과 2가 나왔으면 2도 된다? 안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알파가 구해지면 뭐든 상관없죠. 알파 1이든 2든 3이든 얘는 자동적으로 짝수가 되고 홀수가 되는 거니까. 나오는 알파가 전부 다 하나 될 수 있는 건데 얘는 나온 것들 중에서 홀수 또는 짝수인 것만 골라내셔야겠죠. 됐니? 네. 꼭 이쪽으로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쪽으로 하라는 얘기 아니야. 각자 취향껏 하시면 되는 뜻이야. 밑에 발전 문제 보세요. 자 이번에는 어때? 두 근의 절대값의 b가 4대 1이야. 그럼 두 근의 b가 4대 1이면 4알파 알파로 두면 되는데 절대값의 b가 4대 1이야. 그럼 일단 4알파와 알파로 둘 수 있겠지만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부호는 모르는 거잖아. 절대값이 같으면 완전히 똑같아 되지만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니까. 그럼 부호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지. 어디서 할게요 부호 판단? 앞에 시계에서. 그치 식에서 뭘 볼 건데? 키- 두분의 곱을 보는 거야. 어. 두분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6이지. 네. 두근의 곱이 음수라는 얘기는 두근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지. 만약에 두근의 곱이 양수면 두근의 부호가 뿔뿔이니 마마든지겠지. 네. 얘가 플러스에 있으면 두근은 어떻게 돼? 부호 똑같으니까 알파랑 4알파 그러면 되는 거야. 네. 근데 두근의 곱이 지금 여기서는 음수잖아. 네. 둘의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겠지. 그럼 하나가 알파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4알파로 써야 되는 거겠죠.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 돼. 조심해야겠죠? 네. 무턱대고 풀면 안 되고 절대값에 비면 절대값이니까 부호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구나. 같은지 다른지 어디서 확인해? 두 근의 곱을 통해서 확인한 거야. 그래서
두근의 곱이 음수면 부호가 반대니까 둘 중에 어느 쪽이든 한쪽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꼭 이쪽에 안 붙여도 돼, 이쪽에 붙여도 돼요. 상관없어. 자, 그렇게 됐으면 두근의 합을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3알파죠. 합은 얼마다? 마이너스 k 플러스 3 되겠다. 두근의 곱은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얼마다? 마이너스 16. 알파 제곱을 사니까 알파는 얼마 된다? 얼마? 2가 되겠죠. 그걸 위에 집어넣으면 k도 2개 나오겠죠. 그래서 모든 k 값을 구했으니까 2개 다 k가 되겠죠. 너무 많이 하면 못하겠지 속으로? 아니다 아니구나. 내가 쌤 너네를 잘못 판단했네. 그치? 너네 그거 판단 안 하잖아. 아. 그치? 속으로 욕하다 그 끝으로 욕하겠다. 너무 치우니까 너무 유리미다운. 유리가 그러니까 동안 오자마자 그냥 욕하는데 완전 아니. 좀 무서운 언니네. 그지? 나도. 얼굴에 되게 욕하긴 하는데 아닙니다. 쌤한테 그럴 순 없죠. 편줬으면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다음부터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도 돼. 난 누구도 말하지 못하잖아. 자 여기까지 할게. 다음까지만. 개수를 잘못 푸는 이 원숭이 만도 못하는 분들 있죠? 그지? 네. 얘를 푸는데 중기는 B를 잘못 봤단 말이고 그 다음에 연산은 C를 잘못 본 거지? 네. 수컷 없이 안 푸는 소리.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잘못 본 건 우리한테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치? 제대로 보면 필요한 거야. 네. 그럼 뭐예요? 아까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두 분의 곱이 A분의 C지. 네. 그러면 결국은 1차의 개수 B는 뭐와 관련이 있고요? 합과 관련이 있고요. 상수항 C는 뭐와 관련이 있다? 합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준기는 B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준기가 구한 근의 합은 실제 근의 합과 어때? 달라요. 다르단 말이야. 근데 B를 잘못 봤지만 C는 제대로 봤지. 네. C는 제대로 봤기 때문에 준기가 잘못 구하긴 했지만 두 근의 곱은 실제 두 근의 곱과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대로 본 뭐만 곱만 이용하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두 근의 곱이 얼마 되는데 A분의 C가 두 근의 곱이죠. C를 제대로 봤을 때 이거는 제대로 구한 거야. 여기 실제 두 개 곱아 곱하면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연서는 C를 잘못 봤어. 따라서 연서가 구한 두 근의 곱은 실제 곱과 어때? 다른 거야. 네. C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B는 제대로 봤단 말이지. 그래서 그는 잘못 구했지만 그 두 근의 합은 실제 두 근의 합과 똑같이 나올 거라고요. 두 근의 합이 얼마인데? 마이너스 A분의 B지. 네. 그게 이 두 근의 합 마이너스 4랑 같다. 이건 아직 끝났지. 그럼 C는 얼마다? 마이너스 12A. B는 4A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대신 집어넣을게. AX제곱 B 대신에 4AX C 대신에 마이너스 12A는 0. A 곱할게요. X제곱 4X 12 26, 12 됐지? 네. 자 X는 얼마다? 2하고 마이너스 여기에 제대로 된 분석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잘못 본 방정식은 제대로 본 것만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고요. 뭐 변형까지는 똑같이 풀면 되고 발전은 조금 이해가 또 다릅니다. 발전은 크게 아니야. 자, 발전 볼게. 이번에는 개수를 잘못 본 게 아니고 근의 공식을 잘못 본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인데 4 빼면 구했죠. 그렇게 구했더니 두 번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네. 제대로 구하려면 이게 4가 곱해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 이게? 역시 봐. 지금 얘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h를 풀고 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두 개 풀어가지고 하나가 뭐 나오고요? 마이너스 2 하나가 2가 나오면 되죠. 네. 둘 중에 누가 더 작니? 플러스 붙은 게 더 크고 마이너스 붙은 게 더 작죠? 네. 얘가 결국 1이라는 얘기가 이거 얼마나 되는 얘기야? 마이너스 2. 그치? 네. 잘못된 근의 공식이니까 그 근의 공식에 따라서 하나씩 근을 세팅을 해주시면 돼. 딱 얹어주시면.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건데? 그냥 마음간에 풀어도 되겠지만 이 두 개를 적당히 뭐하거나 더한다. 더하거나 곱해서 이 식을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야. 네. 자, 둘을 더해볼게요. 둘을 더하면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지겠죠. 네. 더하면 분모는 2a분의 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되니까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그게 둘이 더하면 1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네. 됐니? 플러스 A와 B가 어떻다? 같다. 됐지? 자, 두 번째는 곱해볼게. 왜 곱해? 합창공식이잖아.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합창공식이지? 네. 자, 곱하면 분모는 4a 제곱분의 분자는 합창공식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요거 제곱되니까 뭐다? b제곱 빼기 ac 그러면 4a 제곱분의 b제곱 b제곱 사라지고 ac가 되는 거고 a 하나 약분 되겠네? 4a분의 c가 되겠죠. 그게 실제 둘이 곱한 거 얼마? 마이너스 2가 맞습니다. 따라서 c는 마이너스 8a가 되겠네. 자, b와 c를 다이로 바꿔놓으면 이제 2차 방식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ax 제곱 더하기 b 대신에 ax c 대신에 마이너스 8a 집어넣으면 되겠죠. 양변에 나누면 되죠? 두 근의 합과 곱을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나가면 안 돼. 되죠? 이놈의 두 근의 알파 베타니까 이 수는 안 되니까 알파 제곱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8 그래서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구할 수 있다. 됐지?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개수를 잘못 뽑은 2차 방식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지만 좀 어렵게 되려면 개수를 제대로 본 게 아니라 근의 방식을 잘못 써서 푸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 잘못 써서 구한 그 값들이 두 근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런 다음에 그 둘을 더하거나 곱해서 연립 방식을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약속한 대로 여기까지만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시험 보니까 2차 방식 끝나고 2차 함수까지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네. 이거 하고도 실제로 한번 나와야 되니까 다음 주에는 끝이 나야지 되겠죠? 이거 이제 시험 꽉 피니까 나오는 총 마무리 하시고 시험 보러 가면 됩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늦어지지 말고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또 말하셨어요.